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악재가 얼굴을 바꾸면서 계속해서 중첩되고 있습니다. 내추럴 엔도텍, 엔저, 노동절의 우려감, 그리스 악재, 이런 것들뿐만 아닙니다. 최근에 이 부상하고 있는 악재들의 모습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는 버블 논란입니다. 간밤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이 미국 증시가 고평가됐다. 버블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중국 증시도 급락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열에 따른 버블 붕괴의 신호탄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옳은 것이 없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와 뉴욕 증시에 비해서 이제 막 박스권에 돌파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두 번째 악재는 바로 채권금리의 급등입니다. 최근 국내외 채권금리가 급등하게 되면서 주식시장에서의 자금이탈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2분기 증권주의 실적 불확실성으로 부각이 되면서 증권주가 어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시각이 불확실성에 빠진 가운데 이번 조정장이 좀 더 깊어질 수 있겠다는 시각도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본질은 변하지 않겠다라고 시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본질은 바로 유동성 장세인데요. 유동성 랠리가 한 차례 휴식을 취한 이후에 다시 재개될 수 있겠다는 시각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떤 쪽을 타겟으로 삼고 진입을 하게 되느냐, 그 종목이 되겠고요. 타이밍이 될 텐데요. 오늘 시장의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최근에 시장의 열기는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의 마음도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수는 어느덧 2100선을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넘어진 김에 쉬어가라고 했죠. 우리 시장 이제는 어느 정도 좀 힘을 빼고 옆으로 움직이면서 지수도 조정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챙겨보겠습니다. 현재 지수 마이너스권에서의 흐름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낙폭은요 1포인트 가깝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84.31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꾸준히 좀 하락하는 흐름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개파락으로 좀 출발이 됐었는데요. 분봉도 챙겨보겠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으로는 2100선을 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줬었는데요. 오늘 장 초반부터 내주면서 출발을 했죠. 계속해서 좀 2100선이 여기 딱 놓여 있는데요. 그 밑에서의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2100선 하회하는 흐름, 10시 구간 초반이었습니다. 2084.37포인트까지 밀려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가 장중 저점 부근입니다. 여기에서 좀 2080선에서 지지력을 확인해주면서 옆으로 움직일지 혹은 여기에서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줄지 10시 구간 기로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외국인이 소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매수 대응을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입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 쪽의 매도 물량 확인해 보시면은요. 기관 쪽의 매도가 역시나 오늘도 거세게 나오네요. 현재 기관의 매도 물량이 470억 원 정도로 집계되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쪽 보시면은요. 현재 외국인 장 초반에 한 300억 원 정도 팔았었는데요. 이 정도의 매도 규모가 꾸준히 좀 유지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수급 포지션에는 크게 좀 변화는 없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개인이 좀 물량을 소화해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현재는 74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그리고 개인의 매수 이렇게 포지션이 구축돼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크게 밀려나고 있는 업종이 섬유의복입니다. 제일모직이 현재 10%나 급락하면서 업종지수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가장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섬유의복 업종지수가 8.51% 급락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상당히 좀 크게 밀려나는 업종 한 가지씩 하루에 한 가지씩 좀 부각되는 것 같은데요. 어제는 증권이었다면은 오늘은 섬유의복 쪽입니다. 제일모직 이 지배구조 이슈와 좀 맞물리면서 그동안 수혜주가 됐지만 이 부분이 발목을 잡으면서 오늘 급락한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은행과 통신, 의약, 철강금속 순으로 2%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업종들 보시죠. 어제 증권주들이 동반 급락해서 오늘은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일 업종 지수가 자그마치 8%나 빠졌는데요. 여기에 비하면 상당히 좀 제한적인 반등이다. 미미한 수준의 반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증권 업종 0.19% 오릅니다. 어제 8% 빠졌는데 이 정도 오르는 거 사실 오른다고 표현하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급락이 멈췄다 정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전기전자도 소폭이나마 플러스권 자리 잡고 있고 종이목재 쪽 1.56% 상승하면서 오늘 딱 이렇게 3개 업종만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실 부분은요. 통신과 관련된 종목들 오늘 움직임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통신 3인방부터 볼게요. 통신 3사 어제 SK텔레콤을 마지막으로 해서 1분기 성적표 공개가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선 영업이익만 놓고 봤을 때는요. 전년 대비 모두 다 좀 증가하는 수준을 나타냈었는데 이 가입자당 매출이라고 하는 알파 부분은 또 뒷걸음질 쳤다.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우선 현재 주가 흐름만 보시면은 3인방이 나란히 3%대 하락하는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왜인지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금 위쪽으로 보시면은 기산텔레콤, 서화정보통신, 모다정보통신, KDC 이렇게 4종목을 묶어봤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요. 이 4종목은 제4 이동통신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그 테마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보면은 어제 정부 쪽에서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연내 선정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KDC 같은 경우는요, 일본의 소프트뱅크 쪽과 함께 이 제4 이동통신 쪽 진출한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겹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산텔레콤, KDC 상한가고요. 서화정보통신, 모다정보통신은 4에서 6%대 상승하는 흐름, 동반 상승세 띠고 있습니다. 제4 이동통신 사업자까지 국내 통신시장에 접어들게 되면은 가뜩이나 경쟁이 심하게 되어 있는 업황이 좀 더 부진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오늘 통신주들을 누르고 있는 건데요. 이 가운데서 SK텔레콤,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을까요? 레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런 악재가 내리누르는 상황이 과연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종목별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오늘 SK텔레콤 1분기 실적 소식 나왔습니다. 지난 3월 23일에 SK브로드밴드 주식 매수와 관련해서 SK브로드밴드 자회사 편입 결정과 관련해서 제가 리포트를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증권가에서는 그 매수 청구가를 감안했을 때 SK텔레콤의 주가 27만 5천 원 선이 바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는 26만 2,50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증권가에서는 오늘 목표 주가를 좀 많이 낮춰 잡았는데요. 어떤 식으로 SK텔레콤에 접근하자는 이야기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금융투자의 분석 보시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기대해보자 라면서 목표 주가를 35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1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2분기에도 퇴직금 정산 이슈가 있게 되면서 역시 비용 부담이 있는데요. 따라서 하반기에 이익 개선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에 적극적인 기업인 만큼 단기 조정에 그칠 것이다. 낙폭도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림 보겠습니다. SK텔레콤 현재 주가의 PER과 PBR 밴드 추이입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해서 특히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 5,025억 원을 크게 밑돈 4,026억 원으로 발표됐습니다. 마케팅 비용이 전분기 대비 늘어서 경쟁사의 마케팅비 감소와는 대조되는 부분이었는데요. 2분기에도 일시적인 퇴직금 정산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 300명 희망퇴직 관련 비용 약 1,100억 원이 2분기에 한꺼번에 반영되게 된다고 하는데요. 향후 연간 450억 원의 인건비 감소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 이익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이 주주 환원 정책에 적극적이어서 주가의 조정 단기에 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리포트 보겠습니다. KDB 대우증권입니다. 하반기의 이익 회복과 주주 배려의 무게, 목표 주가 36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1분기 실적은 외형과 이익 모두 예상치를 밑돌았다. 상반기까지 비용 부담이 있지만 하반기에 이익 회복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시 비슷한 시각인데요. 배당 수익률 매력을 보면서 앞으로 이쪽에서 모멘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죠. 1분기 실적은 외형과 이익 모두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1분기 가입자 유치 경쟁이 가열되면서 마케팅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상반기까지는 비용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회성 비용 변수가 제거되는 하반기부터는 이익 회복이 기대되고 자사주 매입과 현금 배당에 대한 관심도 점차 고조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3% 중반대로 올라서면서 배당주로서의 매력도도 상승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목표 주가는 1분기 실적 부진과 명예퇴직금을 감안해서 올해 예상 EPS를 낮추면서 하향 조정했습니다. 역시 다음 리포트도 오늘 나온 리포트 키움증권인데요. 목표 주가를 역시 35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쉽지만 1분기가 바닥임에는 틀림없다라는 제목인데요. 포인트 보시죠. 역시 1분기 실적 부진했다고 보고 있지만 분기별로 회복된다라는 관점입니다. 올해 실적 추정치를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여전히 높은 배당 수익률 3.7%가 투자의 포인트라고 짚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는 1분기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실적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관점인데요. 통신주 가운데 탑픽이고 매수 의견을 유지하지만 1분기 실적 부진과 2분기에 반영되는 명예퇴직금 관련 비용을 감안해서 올해 실적 추정치를 하향했습니다. 여전히 높은 배당 수익률 3.7% 또 자사주 매입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부분들이 SK텔레콤의 투자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사주 매입 가능성은 SK 브로드밴드 지분 매입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식을 SK 브로드밴드와 교환하면서 자사주가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대규모의 자사주 매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시장에 나오고 있는 건데요. 주가 26만 2천 원 선, 최근 25만 7천 원 저점을 찍었는데 이런 부분들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해 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이 많은 투자자들을 눈물 흘리게 했던 STX 그룹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STX 그룹과 관련된 몇몇 종목들이 상장 폐지 위기를 모면하면서 오늘 거래가 재개됐고요. 이에 따라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이 STX 그룹이라는 이야기를 해보는 것 같은데요. 보겠습니다. 지주사 STX가 현재 10% 정도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이번에 상장 폐지를 면한 업체가 STX 엔진하고 STX 중공업입니다. 공시를 통해서 좀 답변을 내놨는데요. 지금 보시면은요, STX 엔진도 여기에 상폐 기준에 미해당된다. 그러니까 상장을 그대로 좀 유지하겠다는 거죠. STX 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해 거래가 정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올해 1월에 감자를 좀 추진하면서 현재 단가가 바뀐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장은 그대로 좀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 두 종목을 볼 수 있게 되면서 오늘장 상한가로 거래를 다시금 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새로운 시작인데요. 현재 활기찬 모습이 그대로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고요. 지주사 STX까지 동반해서 약세 장세 속에서도 상당한 선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60선에서의 지지력 테스트 과정이고요. 벌써 이렇게 밀려난 지가 6일째입니다. 현재 지수 흐름입니다. 딱 660선 턱걸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0.89%의 하락, 660.01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분봉도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장중 저점을 점차 낮춰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종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발을 하기는 했었는데요. 9시 구간 때 빠르게 낙폭을 키웠고요. 10시 구간입니다. 지금 부근이네요. 지금 부근에서 잠시 660선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659.93포인트 지나가는데요. 현재도 그 부근에서의 좀 진통 과정, 공방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고 있는 코스닥 지수. 오늘도 시장의 분위기는 바뀌지 않는 양상이네요. 이어서 수급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입니다. 현재 매도 규모도 비슷하게 현재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물량을 출하하고 있는데요. 한 160억 원 정도 되고요.
개인 쪽에서 360억 원 정도 사들이면서 이 물량을 소화해내고 있는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 시장 분위기도 좀 좋지가 못하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코스피, 코스닥이 동일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두 가지 종목군들을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약세 장세 속에서도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 전자결제, 핀테크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정부 정책과 관련된 기대감인데요. 금융위원회에서는 핀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 대통령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들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 나란히 4%대 상승이고요. 한국 사이버 결제도 3포인트 가까운 상승, 그리고 정보나 통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종목도 오늘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한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굉장히 좀 비슷하죠. 이 세 종목이 나란히 플러스권에 자리 잡고 있고요. 특히나 현재 상한가 시도하고 있는 종목은 다날입니다. 다날은 개별 재료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이 휴대폰 결제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개별 모멘텀 하나 더 이 두 개의 모터를 달고 오늘장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다날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주 보겠습니다. 어제장에서 산성 LNS의 활약이 상당했었죠. 이런 부분 매기가 화장품주 전체로 확산되지 않을까 약간의 기대도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옥석 가리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산성 LNS는 이 호실적으로 이미 성장이 확인이 됐죠. 따라서 오늘장 추가적으로 오릅니다. 5% 정도 오르지만은요. 다른 화장품주들은 아직까지 좀 싸늘합니다. 특히나 ACT 실적이 시장 눈높이를 맞춰주지 못하면서 11%나 급락하고 있고요. 나머지 화장품주들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타아시아홀딩스는 신규 사업으로 화장품을 지목하고 나섰는데요. 어제 상한가 기록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 띄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내에서는요. 실적을 통해서 이제 종목들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선물 6월물 어제장에서 상당히 깊은 낙폭 보여줬고요. 특히나 수급 대결이 굉장히 팽팽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 선물 6월물 지수 상황은요. 0.6%가량 밀려나면서 262.7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 개인의 물량이 800계약 정도 매도로 집계되고 있고요. 오늘 기관이 좀 포지션을 바꿨네요. 외국인 쪽 800계약 이상의 매수 기관도 현재 사고 있습니다. 선물 쪽에서는 아무래도 외국인 기관이 사면서 지수 하락은 좀 어느 정도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대 시장 상황이었습니다.